일본 천년 사찰과 미래 도시들이 공존하는 땅은 지금 무언가 보이지 않는 것이 그 섬들을 감싸고 있는 듯한 기묘한 침묵에 쌓여 있다. 예전에는 일상이었던 것이 이제는 불안으로 변했다. 최근 며칠 동안 일본 열도는 수백 번의 지진으로 연속해서 흔들리고 있으며 마치 대지가 무언가를 속삭이는 듯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드문 듯하다. 남쪽의 도카라 지역은 이 숨겨진 부름의 진앙지가 되었다. 단 5일 만에 400회가 넘는 지진이 기록되었다. 이런 일은 전례가 없다. 조용하고 정밀한 자연은 오랫동안 숨겨졌던 비밀을 드러내려는 듯하다. 이 짙고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수십 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잊혀졌지만 삶의 순환을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힘들에게는 결코 잊히지 않았던 한 이름이 다시 떠오른다. 타쿠미 리카. 1997년 그녀는 많은 이들이 단순한 일러스트 이야기로 여겼던 작품을 발표했지만 지금 그 진짜 본질이 드러나고 있다. 그녀의 만화 내가 본 내일은 수년 후에나 현실이 되는 사건들을 놀라울 정도로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었다. 2011년에 일본을 강타한 대지진, 그 뒤를 이은 거대한 쓰나미의 참사, 그리고 2020년에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 팬데믹까지 이 모든 것이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하게 그녀의 만화 속에 이미 그려져 있었던 것이다. 허구로 보였던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한 창이었던 것이다. 시간이 흐르며 타쿠미의 작품은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고 재출간되며 많은 논의의 대상이 되었다. 그 안에는 더욱 강렬한 새로운 예언이 담겨 있었다. 일본과 필리핀 사이의 바닷속에서 거대한 규모의 해저 화산이 폭발하며 지금까지 기록된 어떤 것보다 더 큰 쓰나미를 일으킨다는 내용이었다. 그 파도의 힘은 해안 지도를 바꾸고 도시들을 삼키며 빛이 있었던 곳에 어둠만을 남길 정도라고 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타쿠미가 이 일을 먼 미래의 가능성으로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녀는 이 모든 일이 이번 10년 안에 일어날 것이라고 썼다. 그녀의 작품은 여러 언어로 번역되어 아시아 전역에 퍼졌고 승려들, 영적 스승들, 신호 해석자들, 연구자들이 그녀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한때 오락물로 여겨졌던 것이 이제는 예언으로 간주되었다. 최근 그녀는 새 책 출간 이후 인터뷰에 응했으며 그 자리에서 자신의 말을 완화하려 했다. 꿈에서 본 것을 잘못 해석했을 수도 있고 날짜는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비상식량을 비축하고 가족을 위해 대비를 했다고 털어놓았다. 그녀의 눈에 비친 두려움은 그녀의 조심스러운 말들을 무색하게 했다. 예술가의 목소리가 침묵하려 할수록 대지의 목소리는 더욱 커져갔다. 도카라에서의 진동은 이미 전문가들에게 익숙한 패턴을 따르고 있다.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나기 전에도 이 지역은 연쇄적으로 흔들렸고 구마모토 재해 이전에도 같은 신호들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또 다시 땅이 고동치고 있다. 마치 무언가가 터져 나오기 직전처럼 과학자들은 이러한 활동이 난카이 해곡과 같은 더 큰 지각 단층과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난카이 해곡은 일본의 동쪽을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불안정한 지질대이다.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예측은 명확하다. 향후 수년 안에 이 지역에 재앙적인 규모의 대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연구에 따르면 만약 이것이 현실이 된다면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수십만 명의 인명피해, 수백만 명의 이재민, 그리고 수조엔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 바다 깊은 곳에서 30m가 넘는 거대한 파도가 솟구쳐 모든 것을 쓸어버릴 수 있다. 이러한 시뮬레이션은 또한 병원, 전력망, 공급 시스템 등 필수 기반 시설의 붕괴도 예측하고 있다. 일본 전체가 어둠 속에 잠길 수 있는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하늘 또한 반응하고 있다. 일본은 지금 근대 역사상 가장 극심한 폭염 중 하나를 겪고 있다. 여러 현에서 기온이 38도를 넘기며 기온은 극단적인 수준까지 치솟고 있다. 거리에서는 사람들이 쓰러지고 병원은 열사병 환자로 가득하며 공원과 들판에서는 노인들이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고 있다. 기후과학자들은 이 현상이 태평양의 기압이 비정상적으로 확장되어 여름이 절정에 이르기도 전에 지표면으로 열기를 밀어올린 결과라고 설명한다. 마치 대기 자체가 균형을 잃은 듯하다. 우연이라기엔 너무 많은 일들이 겹치고 있다. 땅의 진동, 지각 속 보이지 않는 균열, 숨막히는 하늘의 열기, 침묵하는 정부, 불안에 찬 얼굴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자신의 마음속에서 느낀 것을 종이 위에 남긴 한 예술가의 오래된 메시지가 있다. 한때 외면받던 그녀의 선들은
이제 암호처럼 읽히고 한때 환상이라 치부되던 그녀의 꿈은 이제 가장 회의적인 이들마저 두렵게 만든다.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다. 아직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징후는 이미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 너머를 느낄 수 있는 이들에게는 시간이 점점 압축되고 단축되는 듯한 경고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마주한 것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는 느낌은 뉴스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내면에서 모든 공간에서 조용히 울려 퍼지는 메아리에서 온다. 새로운 지진이 일어날 때마다, 새로운 증언이 나올 때마다 집단적인 직감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다. 일본이 발밑의 진동을 지켜보는 동안 같은 바다 건너편에 위치한 한국 역시 조용한 불안에 휩싸이기 시작했다. 여름바람이 단순한 더위 이상의 무언가를 실어 나르는 듯한 기이한 기운이 감돌고 있다. 공기 중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함이 떠다닌다. 기온은 평소보다 이례적으로 상승했고 한때 상쾌하던 바람은 이제 무겁고 답답하게 느껴지며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몸으로 느껴지는 어떤 것으로 가득 차 있는 듯하다. 한국 기상청에 따르면 최근 몇 주 사이 전국 여러 지역에서 상대 습도가 급격히 증가하며 불쾌한 밤과 뒤숭숭한 잠을 유발하고 있다고 한다. 사람들은 새벽 한가운데에 땀에 젖은 채 깨어나고 지친 상태로 일어나며 마치 보이지 않는 무엇과 싸운 듯한 감각에 휩싸인다. 기후가 변했고 그와 함께 사람들의 감각도 예민해졌다. 전라남도의 농민들은 곤충들이 갑자기 사라졌다고 보고했다. 7월 아침이면 울려 퍼져야 할 매미 소리는 들리지 않고 생명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할 노는 마치 시간이 몇 초간 멈춘 것처럼 정지되어 있다. 철새들은 이동 경로를 바꿨고 서해안 어부들은 조류가 더 이상 평소의 흐름을 따르지 않는다고 말한다. 목포와 여수 같은 지역에서는 바다가 명확한 이유 없이 갑자기 상승하는 현상이 관측되었다. 강한 바람도 비도 없이 낮 시간대에 조용한 침수가 기록되었으며 물은 소리 없이 밀려들었다가 물러나며 무언가 보이지 않는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다. 수도 서울에서는 이미 뉴스 보도를 통해 부정맥, 불면증, 불안, 심지어 가벼운 환각 증세의 급증이 전해지고 있다. 정신건강 클리닉들은 최근 불길한 예감을 느끼거나 혼란스러운 환상을 보거나 설명할 수 없는 불안 속에서 깨어나는 환자들의 수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연세대학교의 한 저명한 신경정신과 교수는 최근 인터뷰에서 일부 사람들은 아직 식별되지 않은 환경적 압력에 무의식적으로 반응하고 있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러나 감정적 반응일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몸이 먼저 감지하고 있다는 이들도 있다. 한국 내륙의 옛 마을들, 아직도 선조들의 지혜가 살아 숨쉬는 곳에서는 하늘의 징조가 이상하다는 노인들의 말이 이어지고 있다. 밤하늘의 별빛이 특정한 날에는 흐려지고 산을 비춰야 할 달빛은 때때로 이유 없이 갑자기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구름에 가려진다. 북녘과 가까운 사찰에서 수행 중인 승려들은 최근 며칠 동안 아침 명상 중 종소리가 예전처럼 멀리 퍼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메아리는 공기 속에서 사라지고 마치 공간 자체가 닫히고 있는 듯한 감각이 감돈다고 한다. 한국의 해안 도시 부산에서는 항만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노련한 어부들은 바다를 피하고 있다. 그들은 말한다. 바다가 흔들리는 것은 파도가 아니라 침묵 속이라는 것이다. 날씨가 잔잔한 날조차 배를 띄우길 꺼리는 이들이 많다. 바다에서 60년 넘게 일한 한 노어부는 지역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물이 달라졌어. 더 무겁고 더 어두워. 뭔가가 밑에서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 그는 그 이상을 설명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대기 또한 반응하고 있다. 한국의 하늘에는 요즘 들어 유난히 자주 빛의 현상이 나타난다. 석양 무렵 평소보다 훨씬 강렬한 주황빛이 하늘을 물들이고 맑은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빗줄기가 관측되기도 한다. 바다 근처에서 맥동하는 빛을 촬영한 영상들이 인터넷에서 퍼지며 화제가 되었고 당국은 이를 자연적인 빛의 굴절 현상이라 설명하지만 감각이 예민한 이들은 그것이 경고이며 보이지 않는 세계의 맥동이자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라고 믿는다. 한국에서 가장 강력한 에너지 지점 중 하나로 여겨지는 제주도에서는 고대 사찰에서 수행 중인 승려들이 미세한 진동을 감지했다고 전했다. 수백 년 된 석조 기념물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으며 공식적으로는 지진이 보고되지 않았지만 주민들은 지하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다고 한다. 쇳소리처럼 무언가가 지하에서 천천히 움직이는 듯한 소리. 이런 보고는
이제 전국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다. 계측기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그것은 사람들의 피부로, 심장으로, 호흡으로 느껴지는 진동이다. 세상을 주에 깊게 바라보는 이들에게만 감지되는 떨림이다. 한국의 승려들 사이에는 오래된 격언이 있다. 하늘이 때 이르게 달아오르고 땅이 조용히 숨을 쉴 때 운명의 문은 이미 열렸다. 오랫동안 현대 세대에게 잊혀졌던 이 격언은 다시금 사찰에서 밤의 모임에서 노인들의 대화 속에서 되풀이되고 있다. 사람들은 이제 이것이 단순한 기후변화가 아니라고 느낀다. 우리는 지금 고대부터 내려오는 주기의 전환, 즉 뒤바뀜의 시간을 목격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자연과 영혼의 세계가 일시적으로 정렬되어 민족과 존재의 운명을 다시 짜는 순간이다. 이 모든 현상은 타쿠미 리카의 예언과 공명하고 있다.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하나의 동시성으로 그녀의 비전은 일본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그녀의 선은 경계를 넘었고 문화와 종교를 초월하는 파동을 담고 있었다. 바다 깊은 곳에서 시작되어 아시아 전역의 숨결처럼 퍼져나가는 변화. 그녀가 인류는 어둠과 정화의 새로운 시대로 들어설 것이라 썼을 때 많은 이들은 그것을 비유로 해석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보고 느끼고 살아내는 이 순간의 현실은 어쩌면 그녀가 말 그대로 묘사했던 그 상태일지도 모른다. 충청북도 북부에서는 대기 센서들이 이상 현상을 감지했다. 갑작스러운 기압 변화, 이어지는 습도 급증, 그리고 중간 고도 지역에서의 산소 농도 저하. 과학자들은 이를 자연적인 기후 변동이라 설명했지만 사람들의 체감은 달랐다. 마치 하늘이 천천히 닫히고 있는 듯했고 공기조차 어디론가 끌려가는 느낌이었다. 무언가 밝혀지지 않은 존재가 공기를 당기고 있는 것 같았다. 대구처럼 콘크리트가 열기를 증폭시키는 도시에서는 이제껏 아무 문제 없던 지역에서 바닥이 갈라지기 시작했다. 주민들은 보도와 주택가 도로에 갑작스럽게 생긴 함몰을 신고했고 비도 공사도 없던 아침에 느닷없이 땅이 꺼진 것을 목격했다. 정부 소속의 한 기술자는 일본 해역에서 오는 지진 스트레스와 극심한 열기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기술적 분석이 사람들의 등골을 타고 흐르는 소름을 없애주지는 못했다. 이는 땅이 처음으로 약해지기 시작했다는 신호처럼 느껴졌다. 모든 것은 들리지 않는 소리로 시작된다. 침묵이 소음보다 무거워질 때 세상은 이미 바뀌어 있는 것이다. 이 말은 타쿠미 리카가 오래전에 남긴 그녀의 개인 노트 한 귀퉁이에 적힌 문장이다. 당시에는 많은 이들에게 무의미한 말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일상 속에 숨어버린 세계의 소리들을 감지하는 이들에겐 분명히 들린다. 그녀의 예언은 미래에 대한 경고가 아니라 이미 시작된 현실을 설명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단단한 선과 감은 눈으로 원소들의 행진을 그렸다. 그녀의 시야 속에서 우리가 자연이라 부르는 것은 단지 배경이 아닌 메시지였다. 그리고 그 메시지에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것은 하늘도 바다도 아닌 지하에 깃든 힘들이라고 했다. 타쿠미는 썼다. 깊은 곳이 조용히 수축할 때 지상의 세계는 멈추게 될 것이라고. 그것은 선택이 아닌 필연이며 균형 위에 세워지지 않은 모든 것은 경고 없이 무너질 운명이라고. 기초는 지진에 의해 무너지는 것이 아니다. 그 사이에 잠들어 있던 것에 의해 무너질 것이다. 타쿠미 리케에게 있어 진동은 원인이 아니라 증상이었다. 진짜 움직임은 측정할 수 없는 곳에서 일어난다. 세계와 세계 사이에 보이지 않는 균열, 눈에 보이는 세계와 미세한 차원의 틈 사이에서 그녀는 말하곤 했다. 시간이 흐름을 잃고 물질이 리듬을 놓치기 시작할 때 인간은 스스로의 방치에 대한 거울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연결을 잃은 존재의 반영을. 그녀의 예언은 파도를 언급하고 있었지만 그것은 단순한 물의 파도가 아니었다. 붕괴의 파도, 재시작의 파도, 그리고 망각의 파도. 살아있는 지각 위에 잠든 나라들 사이에서 시작되어 바다 너머로 퍼져나갈 거대한 재편의 쓰나미. 물은 벌하러 오는 것이 아니다. 기억하러 오는 것이다. 본질은 파괴하지 않는다. 진실에서 멀어진 것만을 지워낼 뿐이다. 타쿠미 리카는 재앙을 그리지 않았다. 그녀는 통과의식을 그렸다. 전이의 순간을. 그리고 그녀의 시야에 비친 미래는 끝이 아니라 리듬의 단절이었다. 오직 보는 자가 아닌 느끼는 자만이 살아남을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었다. 그녀는 출간되지 않은 한 편지에서 이렇게 적었다. 새로운 시간은 가장 강한 이들의 것이 아니다. 가장 예민한 이들의 것이다. 땅의 진동을 침묵 속에서 들을 줄 아는 이들이 가장 먼저 반대편으로 건너갈 것이다. 그녀는 말하길 붕괴 전에 세 가지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 했다. 첫 번째는 미세한 신호, 몸이 아닌 영혼을 피로하게 만드는 열기의 가속.
두 번째는 바다를 통해 오는데 폭력적인 방식이 아니라 불균형으로 온다. 잔잔한 날에 높아지는 수위, 바람 부는 날에 사라지는 파도. 그리고 세 번째가 가장 위험한 단계다. 공통 언어의 상실. 기기들이 오류를 일으키고 메시지들은 혼란에 빠지고 사람들은 디지털로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극도로 고립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인간의 소통이 첫 번째 붕괴가 될 것이다. 우리가 무엇을 느껴야 할지 모르게 되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타쿠미에 따르면 붕괴는 건물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관계에서부터 시작된다. 이유 없이 무너지는 우정, 흩어지는 가족,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희미해지는 영적 연결. 그녀에게 있어 새로운 시대에 대한 진정한 준비란 식량을 비축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단단히 하는 것이며 벽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불을 밝히는 것이었다. 세상을 밝히는 것은 전기가 아니다. 깨어있는 존재 하나하나의 현존이다. 타쿠미 리카에 따르면 한국은 파괴의 중심 무대가 아니라 각성의 관문이 될 것이었다. 그녀는 이 반도에 깃든 조상들의 기도가 수백 년간 에너지를 지켜왔으며 전 지구적인 붕괴의 순간에 그것이 다시 깨어날 것이라 썼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선 국민이 느껴야 했다. 두려움이 아니라 다시 연결되는 감각, 맨발로 땅을 존중하며 걷는 이들, 기억의 향을 피우는 이들, 옛 스승들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는 이들, 그들이야말로 어둠 속에서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될 것이라고 했다. 타쿠미는 새로운 것은 계획에서 태어나지 않는다고 믿었다. 그것은 강제된 멈춤에서 피어난다. 인간이 피하고자 했던 것 속에 우주는 마지막 초대를 감춘다. 혼돈은 자연이 겸손을 가르치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다. 그녀에게 있어 그 파도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도시만이 아닌 사상의 정화, 삶을 본질로 되돌리는 일, 단순함, 진실, 본질적 몸짓으로의 회귀, 그리고 그녀가 침묵 속으로 들어가기 전 남긴 마지막 글들 중 그녀는 수평선 위에 하나의 선을 그렸다. 그것은 하늘과 땅을 나누는 선이 아니라 과거와 미래를 가르는 선이었다. 그 선의 한쪽에는 과잉에 잠식된 문명, 다른 쪽에는 불주위에 모여 침묵과 음식을 나누는 소수의 사람들. 그녀는 전면적인 파괴를 예언하지 않았다. 선택적 재시작을 보았다. 가벼움을 기르는 자는 무게를 견딜 것이다. 옛 세계를 구하려 애쓰지 않는 자가 새 세계의 선택을 받을 것이다. 타쿠미는 말했다. 새 시대를 가장 먼저 볼 자들은 투명해지는 자들일 것이라고. 무엇을 가지려는 집착을 버린 이들, 느껴야 할 것을 예측하려 들지 않는 이들. 그녀는 한국인에게 이렇게 남겼다. 여러분은 하늘이 듣고 땅이 응답하는 그 사이에 산다. 여러분의 건너감은 두 발로 서서 이루어지겠지만 눈은 감고 있어야 한다. 그녀는 한국을 피해가 아니라 축으로 보았다. 영적 세계와 물리적 현실이 쉽게 맞닿을 수 있는 장소. 그래서 한국이 붕괴의 첫 떨림을 받을 거라고 했다. 무너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깨어나기 위해서. 열기는 점점 더 심해지고 마침내 집 안에서도 시간이 멈춘 듯한 순간이 올 것이다. 달력은 더 이상 의미를 가지지 않고 날들은 구별되지 않으며 매미 소리를 대신해 에어컨 소리만이 들릴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신호가 올 것이다. 불균형한 물. 그녀는 말했었다. 물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잠기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지만 질서를 따르지 않게 될 것이라고. 호수들은 불안정해지고 샘물은 몇 시간 동안 말랐다가 두 배의 힘으로 솟아오를 것이며 섬의 한쪽에서 바다는 올라오고 다른 쪽에서는 물러날 것이다. 타쿠미는 말했다. 물이 불안해질 것이다. 그리고 물이 시간을 존중하지 않을 때 인간은 자신의 존재 자체를 되돌아보게 된다. 세 번째 신호는 몸으로 찾아온다. 이유 없는 피로, 밤마다 찾아오는 저림, 맑은 날에 느껴지는 뼈의 통증, 잠들지 못하는 아이들, 아무도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듣기 시작하는 노인들. 땅은 몸을 통해 경고한다. 몸은 땅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그녀가 자신의 기록을 발견할 이들에게 남긴 메시지였다. 그녀에 따르면 이 건너은 배나 기차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살로 건너야 하는 길이었다. 그리고 오직 영이 가벼운 이들만이 새로운 땅 위를 걸을 수 있을 것이다. 타쿠미는 한국이 시간과 시간 사이를 잇는 다리가 될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단 하나의 조건이 있었다. 그 뿌리를 기리는 것. 진짜 불을 집 안에 다시 피우고 목적 있는 북소리를 울리며 조급함 없이 조부모를 바라보는 눈을 회복할 때 오직 달리기를 멈추고 세상을 잠시 잊고 영혼을 기억할 수 있을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는 긴 밤에 대해 썼다. 그 밤은 시계 위에 오지 않는다. 영혼에 드리운 어둠이다.
그것은 태양의 부재가 아니라 진실의 부재일 것이다. 많은 이들이 낮에도 잠든 자처럼 걸어다니게 될 것이고 깨어있는 이들은 이질적인 존재처럼 보일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바로 불을 지키는 자들이 될 것이다. 타쿠미가 본 미래는 형벌이 아니라 귀환이었다. 재정렬, 땅과 순환과 겸손에 연결된 이들은 인도받게 될 것이다. 지도로가 아니라 맥박으로 그들은 말 없는 산을 향해 걷고 언제 멈춰야 할지, 언제 촛불을 밝혀야 할지, 언제 가진 것을 나누어야 할지를 느끼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단순함 속에서 그들은 보호받을 것이다. 벽이 아닌 그들이 발산하는 주파수로. 그녀는 말한다. 진짜 피난처는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진동이다. 순수한 자들은 재앙이 닿지 못하는 주파수에 존재한다. 이 문장은 그녀의 노트 마지막 페이지에 수치로 떨리는 손으로 거의 지워질 듯한 상태로 쓰여 있었다. 그러나 아직 읽을 수 있다. 그리고 지금 한여름의 무겁고 뜨거운 공기를 들이마시는 한국 땅 위에서 수평선 넘어 조용히 요동치는 바다 위에서 그 문장은 여전히 울리고 있다. 모든 것은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눈에 보이는 움직임이 아니다. 감지되는 움직임이다. 그리고 소음 너머의 세계를 듣는 이들은 이미 서두름에서 멀어지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알고 있다. 오래된 시간이 끝나가고 있음을. 그리고 새로운 시간은 비록 안개 속에 쌓여 있더라도 이미 태어나기 시작했음을.